자, 이번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올리는 가정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는 이해 못해요. 엄마라서 이해 못해요. 아, 정말 아빠는 왜 저러세요? 어느 날부턴가 힘든 일, 속상한 일, 친구랑 싸운 일들을 나한테 와서 집에 와서 풀어냈던 애가 아, 엄마는 이해 못해요. 아, 엄마는 모를 거예요. 아, 도대체 아빠는 왜 저렇게 잔소리하세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와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자,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너 옛날엔 나한테 다 말했잖아. 아, 엄마는 말해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엄마여서 내가 그걸 뭐 말해도 일단 말을 해보라고 이러면 이제 언쟁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기하면 아, 너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또 우리 비판하기 시작하고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시작하죠. 아,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 됐어요. 이제 대화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양육자나 보호자의 생각을 가져오고 되는 자아가 발달을 했다면 초등학교 때는 또래의 집단 안에서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후에 청소년기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하여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기준을 세우게 되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엄마가 얘기했던 아빠가 얘기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기준들의 어느 부분들을 맞춰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들이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나의 친구들의 범위 내에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니 이 부분보다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라 어떨 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요. 굉장히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양육자라고 할지라도 이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가 아니라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안심하셔도 돼요. 물론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치가 나올까 한번 우리가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나의 경험 말고요. 그죠? 부모님의 경험 말고요. 너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이 아이들은요. 형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아이들.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해당이 돼요. 꼭 해봐야 아는 건 아닌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가장 옳은 방법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까? 너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믿지만 이런 방법은 어때? 하고 추후에 이야기해 줬을 때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지. 야, 내가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려워. 나의 부모님의 걱정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자녀,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좋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는 거 안 되고요. 막 이제 뭐 싸우고 나서 엄청 긴 뭐 문자나 톡을 보내요. 이걸 보고 나의 마음을 알고 이 아이가 돌아서겠지. 내가 걱정해서라는 걸 알겠지. 모릅니다. 왜냐면 안 읽어요. 읽지 않기 때문에 긴 문자 다 필요 없고요. 예, 서투른 대화 시도는 아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엄마는 이해 못해요. 아, 말하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갈 거잖아요. 아빠는 도대체 이야기하자고 하고 대화하자고 해놓고 왜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면 도대체 대화를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더더욱 대화 단절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는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아이를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남자는 여자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놓고 나의 자녀기 때문에
너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 옳을 수도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애들 다 그런다는데 혹시 너도 그런 건 아니지? 자, 이 말 안에 이미 다른 애들 다 그런다는데 다른 애들 다 그래. 그럼 얘도 그래야 되는 거가 자기의 또래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건 너는 아니길 바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굉장한 모순이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는 잘 지내길 바라고. 그죠? 예. 자, 이성을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약간 깨어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자친구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 얘가 어떻게까지 사귀고 있나 궁금한 걸 떠나서 걱정을 하면서 관찰이 아닌 혹시 감시를 하시진 않으세요? 관찰과 감시는 매우 다르죠.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건 알겠지만 걱정을 두고 아이와 대화를 자꾸 시도해 볼 때 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또래에서의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시기이거든요. 당연히 그러한 발달의 수준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다 말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답을 놓고 말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청소년 자녀의 사생활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 때나 문득문득 그냥 문 확 열고 들어가는 건 엄마 집에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좀 하세요. 야, 내가 엄마인데. 야, 내가 아빠인데. 들어가면 어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안방을 아이들이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문을 확확 열고 들어와요.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떠시겠어요? 누구나 자기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때의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성이 다를 때는 더더욱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기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